덕후들이 모여 순위를 매기는 방송 덕후드 차트 시작합니다. 와! 오늘 좀 업됐네. 아침인가? 오랜만에 아침에 하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4월입니다. 많은 것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봄의 첫자락에서 시국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도 덕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덕질하는 꾸봉입니다. 머리숱 많은 덕후 수북입니다.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헨입니다. 네, 그래서 점점 자기소개들이 짧아지는데 네, 저희한테 요게 관심 없잖아요. 짧아지고 기계적으로 바뀌고 있어 지금. 아니 요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그 저희 방송을 듣는 제 지인들 말에 의하면 오디오가 한 2명 정도는 무조건 겹친대요. 누군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제 친구니까 제 목소리는 알고 그다음에 한 분은 뚜렷하게 차이가 난대요. 그게 아마 수북님인 것 같고요. 그럼 햇님과 제가 차이가 좀. 제가 목소리 좀 바꿔볼까요? 햇님 목소리 되게 좋은데 굵고. 근데 고만고만한가 보다. 고만고만해요. 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비슷할 그쵸. 것 같아요. 예. 우리 와이프는 네 목소리 되게 좋아하던데.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거 편집 이거 수북님이 해야겠다. 아 이거 편집각인데 이거. 네, 저는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저희 이제 지난 방송에서는 지난 방송 사실 오프닝이 좀 반응이 좋았어요. 예. 그죠? 좋았어요. 네, 우리 정미 누나가 네. 네, 판결 내리신 거를 제가 녹음을 했는데, 여러 번 들어도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 오프닝만 한 여러 번 들었어요. 내용을 들으시. 내용은 별로 안 궁금하고요. 제가 한 거니까. 거기다 2번 했잖아. 솔직히 초반 부분은 좀 많이 지겹더라. 아니 저 뭐 재밌게 했는데. 네, 저희 댓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좀 약간 아쉬운 얘기를 했더니 댓글들을 좀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네, 감사드립니다. 일단 살구만 녹차라떼님께서 탄핵 축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축하할 네. 일이죠. 네. 그리고 제가 돌아온 거를 아주 기쁘게 반겨주셨고요. 어떻게든 틀린 걸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자유의 키선장을 추천해 주셨는데 키선장도 좀 약간 막갑하죠, 그분도. 근데 사실 폴라리스 랩소디가 약간 인물들을 과격하게 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준 작품이라서. 그렇죠. 멀쩡한 폴라리스 사람 랩소디 없죠.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하이젠버거님께서 감사한 커피 선물을 또 주셔서 저희가 지금 네. 마시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달달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맨틱한 방송을 할 거예요. 로맨틱하긴 하죠 제목이. 시끄럽고요. 네, 그리고 거스1015님께서 탄핵 특집 잘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임펠다운 사건을 왜 얘기를 제가 깜빡했을까요? 이게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렇죠. 그 형 구한 에이스 구한다고 그 감옥에 있던 해적들 다 풀어줘 버렸잖아요. 맞아. 에이스요? 네, 예. 네. 그 에이스 아니고 에이스님 소식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실종된 거 아니야? 모르겠어. 네. 그리고 살구만 노차나떼님께서 방송을 다 들으시고 또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건포라 살구만 노차나떼님도 걸포라가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사진들 올려주시고. 좋아하시는데 주로 HG 위주로 하시는 네, 거죠. HG 약간 꾸봉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이번에 MG도 한번 올리신 거 봤어요. 예, 맞아요. 그 NT1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 칼라는 진짜 예쁘게 됐는데 갑자기 골든 라이터 뭐죠? 골든 라이탄. 이걸 왜 금색으로 칠하셨지? 약간 비싸 보이려고. 네, 비싸 보이는 건담이 됐어요. 그리고 빤지리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 저희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다루는 게 좀 좋다고 하셨는데요. 빤지리님이 그 고3 수험생. 네, 맞습니다. 이젠 끝나셨죠? 이제는 자유의 시간. 네. 그리고 윤낙항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 윤낙항님이 이번 방송 진짜 잘 들으셨고요. 그리고 샤를 저희가 막 까고 있으니 루리앱에서도 다시 샤를 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DK 라니스터님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대굴빵에 제규어 총알 한 방.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렇게 아니 뭐 읽은 거니까. 네, 계절빵 읽은 거니까. 그리고 대굴빵과 제규어가 뭐 문제가 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하고 그냥 동물의 머리를 대걸빵이라고 하기도 네 하죠. 그렇게 됐으니까
라고 댓글 네. 달아주셨는데요. 네. 뭐 네. 저희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저희 예. 개인적인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 네. 재밌네요. 또 되게 저스트 커즈는 좀 최신 게임인데 이렇게 최신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저희 독자층하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런가? 이분도 젊으신 건가? 그럴지도. 네. 그리고 지금 시크엔즈님께서도 그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예. 역시 아마테라스를 싫어하시는군요. 네. FSS를 보신 분들은 다들 그렇죠. 좀 싫어할 것 같아요, 다들. 네, 지도자로서는 좀 네. 아쉬워할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은영전의 트리니트 이건 저희들도 얘기를 좀 나왔었어요. 예.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안 했죠. 심지어 욕까지 쓰셨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편은 수북님의 수건 사업이 예. 드디어 이루어졌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제가 있습니다. 끝까지 저지를 못했습니다. 네, 바로 삼국지에 대해서 다루게 됐습니다. 와.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유비 관우 장비 이 아재들 진짜.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였어요? 왜 만화 나한테 삼국지. 아, 네, 네. 만화 방송에서 했던 네. 거죠. KBS. KBS에서 했던 거. 역시 이 삼국지 저희 이번 제목은 삼국지 엑스파일 위장 취업 편입니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처럼 맞아요. 네,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네. 사실 뭐 후보로 쟁쟁한 뭐 제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네. 되기로 맹세를 했네. 아니에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유비 아니야. 장비 복숭아 나무. 네. 또 다른 제목들은 뭐가 있었죠? 그 삼국지의 진상을 요구하는 삼진녀. 삼진녀도 괜찮았는데요. 삼국지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네. 네, 그렇게 저희가 삼국지 드디어 처음으로 다루게 아. 됐거든요. 그렇죠. 얘기는 초창기부터 나왔는데 네. 시작이 거의 뭐 맞습니다. 1년 2년 넘었어요. 2년 만에 2년 하네요. 만에 네. 지금 2년 만에 하죠. 방송을 하는 네. 건데요. 네, 수국님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너무 너무 기쁩니다. 손녀들 안고 부셔부셔 뛰었습니다. 뭐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또. 이게 무슨 알고리즘 같아. 이 사람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사람 이명박 봇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수북님 집에서 게임하고 있고 본만 보내. 돈만 보- 벌써 그런 기술이 발명이 됐나요? 네, 그래서 저희 삼국지 어떤 거에 대해서 다루게 됐죠? 예, 삼국지 하면 이제 삼국지 게임, 고해의 삼국지 게임이 가장 유명한데요. 네. 그 고해의 삼국지 게임에는 이 장수들의 능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능력치가 이제 각자의 기준에 따르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그 능력이 과대 포장된 인물들을 선정해서 성토해 보는 자리를 까는 마련해봤습니다. 방송. 네. 사실 이제 뭐 삼국지 그냥 정사 얘기만 하든지 아니면 연희 얘기만 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또 덕질 네. 방송이기 네. 때문에 게임과 또 링크를 예, 이용해서. 그렇죠. 게임과 또 연합을 안 할 수가 그쵸, 없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임은 삼국지 2편입니다. 네. 네, 고해의 삼국지 왜냐? 2편입니다. 네. 능력치가 제일 적어요. 네. 네, 세 그쵸. 개밖에 세 개밖에 없거든요. 없거든요. 네. 나중에 제일 가니까 간단한 거지. 능력치 엄청 많더라고요. 요새. 능력치 자체가 너무 많아져서 6개 정도 뭐 그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 때문에 흥미가 좀 떨어지는 측면도 저는 있어요. 저는 좀 약간 경박 단순한 이런 게임을 좋아해서 그렇죠. 적절한 단순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게임이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삼국지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일단은 그 삼국지 연의를 베이스로 해서 연의에 안 나오는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네. 연의에 좀 모순되는 내용을 뭐 음, 정사나 다른 걸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메인은 나간중 삼국지 연의죠. 삼국지 연의가 네. 기준이 되는 그렇죠. 것이고. 고해의 삼국지 게임 자체가 아마 그걸 베이스로 네. 했기 때문에 아마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맞을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능력치는 어떤 거가 있죠? 일단 삼국지 2 기준으로는 세 네. 가지 능력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력, 무력, 매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력은 말 그대로 이제 머리 좋은 수준을 나타내는데 요즘 삼국지로 치면 이제 정치 능력치가 포함되어 있는 능력으로 보시면 그쵸. 되고요. 일단 무력의 경우는 이제 싸움을 잘하는 정도로 나타나는데 요것도 이제 개인의 무용 말고도 통솔 능력이 포함된 수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매력은 이제 인간적인 매력을 뜻하는 수치로 그 덕망과 카리스마가 공존해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저는 궁금한 게 일반인은 그러면은 수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여기 일반인은 안 나오고 일단 장수들만 아니, 나오는데요. 영웅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영웅급입니다. 평균적인 수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수들의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지력이 70이면은 이게 아, 모자란 건지 또 70이면은 70은 굉장히 높은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높은 편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 50 정도면 그 네. 이름 그냥 한번 흩어 지나가는 친구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우리 정확하게 합시다.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지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90이죠. 뭐. 90 90입니까? 음. 아, 예, 알겠습니다. 90. 바로 ES 이상. 역시 학벌 사회. 우리나라에서 학벌만큼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 계량을 그쪽 위주로 그렇죠. 많이 예. 하니까. 서울대 들어갈 수 네. 있는 90점.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매력 90 이상은 네. 뭐 장동건이나 원빈 아, 원빈? 아니 아니야. 에이. 그 정도는 95 이상이고. 원빈은 90 아, 90 정도 아니, 그러니까 되지 않아요? 85 이상이면은 아이돌 이상이라고 수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수지는 90 넘죠. 110 훨씬 넘어요. 100이에요? 아니 95? 95? 설리가 한 99. 차라리 이걸 할까 우리. 아니 본격 아니야. 연애 방송. 독보도 중계. 제 기준 설리 90입니다. 아이유 99. 저도 솔직히 아이유. 설리는 99라. 뭔가 아이유가 99라고요? 네. 아, 저는 그건 아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꾸봉님하고 저하고 납득할 취향이 수 좀 없어요. 비슷해요. 취향이 좀 비슷해요. 아, 아이유 99 반대합니다. 4점 드릴게요. 어쨌든 이벤트는 편집하면 되니까. 상관없어. 나 편집 배워야겠다. 네, 그렇죠. 네. 뭐 무력으로 따지면은 뭐 국가대표는 90 이상이면은 그, 완전 네. 최상위 국가대표라고 네, 보시면 네. 그러니까 황충이면은 올림픽 금메달 정도. 금메달이지. 금메달은 황충 네, 96. 조금 남죠. 그렇죠. 네. 그 여기 양궁 양궁 금메달이면 금메달. 황충 네. 정도 되겠죠. 90.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아니면 UFC의 김동현 99 뭐 이 정도. 99. 김동현 좀- 챔피언은 아, 아니잖아요. 네. 챔피언은 챔피언급이 아니죠. 돼야 99 정도. 한국에선 제일 잘 치잖아요. 네, 그건 그렇다. 야 방송 이거 재밌다. 야 재밌지 때려치고 이거나 할까? 이게 재밌어요 지금? 준비한 거다 저부터입니까? 자좀 그냥 막야 차는 막 이러면. 네. 하여튼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햇님이 이해한 만큼 네.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또 수북님의 소원이었던 네. 이 삼국지 네. 뭐에 대한 얘기들 잠깐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이제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역시 또 삼국지하면 또 게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죠. 그 역시 뭐 저도 이제 고해의 삼국지를 음. 먼저 시작했죠. 예. 몇 탄부터 하셨어요? 저는 슈퍼 삼국지라는 콘솔로 제가 게임을 했어요. 근데 이 슈퍼 삼국지는 뭐예요? 슈퍼 패미콤으로 나왔던 건데 네. 이게 2 베이스라서 거의 아. 삼국지 2랑 비슷한 음. 거고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거는 삼국지 6탄이에요. 아 6탄 재밌죠. 네, 아, 6탄이 이게 그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처음으로 이제 윈도우 기반으로 나왔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전투가 되게 재밌어요. 전투가 이제 살짝 그 리얼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그 6탄 이전의 삼국지들은 제가 전투가 되게 좀 싫었거든요. 그 아, 슈로데 같은 맵에서 한 칸씩 막 움직이면서 그렇죠. 막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그런데 네. 별로 깎이지도 않아요. 때려봤자. 예. 맞아요. 좀 약간 루즈한 면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지루해서 6탄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개선돼서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면 하는 게 6탄입니다. 오. 마치 폴아웃 3처럼요. 폴아웃 3. 아, 네. 제 기준 네. 폴아웃 3입니다. 네. 생각나면 가끔 해요. 가끔씩 그리워질 다들 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생각나면 맞아요. 하는 네. 것들. 저는 화염불량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탭틱스 오고. 뭐 참고로 그 뭐지? 그것은 알기 싫다 네. 진행하시는 UMC 네. 같은 경우는 할 일 없고 심심할 때 삼국지 2편을 한다. 그래서 굉장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아, 그죠. 삼국지 진짜 재밌어요. 네. 그리고 삼국지 4는 또 제가 되게 싫어했는데 이 4는 게임이 무슨 뭐 무조건 그 공성해가지고 그렇죠. 아, 발- 방송이 진짜 재미없었어요. 예, 발석차 만들어서 일단 성문만 부시면은 끝나요. 이놈들이 무조건 일기토를 해야 돼요. 네.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일기토를 왜 해? 그리고 성문 부서졌다고. 성문이 지나치게 높아서 그거 네. 올라가느니 문 부시는 게 빠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무력 높은 무장 이제 5명 데리고 가면은 무조건 다 이깁니다. 아, 이 게임은. 맞아요. 예. 발석차 있는 기준이죠. 그렇죠. 전 삼국지 하면 역시 2편을 저도 UMC처럼 정말 많이 했는데 가끔씩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할 일 없고 심심하면 삼국지 2편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지금은 안 하시죠 이제.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그 콘솔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도스 이렇게 게임이라서 네. 도스 박스를 켜야 된다는 그 그렇죠. 귀차니즘이 있기 귀차니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편 굉장히 많이 했고 저는 그리고 삼국지 관련 게임 중에서는 와룡전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와룡전 진짜 네. 재밌죠. 혹시 아세요? 그게 와룡전? 국산 게임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일본 게임이에요. 게임이에요. 대만 게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입니다. 네. 혹시 와룡전이 영걸전의 후속제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조조전이고요. 네. 와룡전은 그 약간 리얼타임 전투하는 네, 리얼타임 전투 아. 시뮬레이션 그래요? 게임인데요. 아, 그게 보면 전투가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기세가 막 리얼타임으로 변해요. 그런 네.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네. 작품인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포가 혼자서 돌진하면은 다 죽어. 다 죽어 진짜. 아니 그러면 제목을 여포전으로 해야지 왜 와룡전이에요? 사실 제가 공명이 별로 안 셉니다. 거기. 제가 보면 좀 그쵸. 아 근데 이 게임이 왜 와룡전이냐면 제 생각에는 이 게임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에요. 네 맞아요. 수도에서만 보급이 가능하고 거기서 메인 침공을 하기 때문에 음. 보급의 달인인 와룡 네. 선생님을 생각해서 만들지 네. 않았나. 그러니까 보급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한. 이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천도를 자주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아니. 수도 이전에 정말 자주 합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급선이 길어진 네. 것보다 천도가 훨씬 더 힘든데. 아, 원래라면 그런데 그 게임은 천도하는 게 네, 정신 그쵸.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깃발만 꽂으면 천도가 되는 네. 줄 아나 봐. 아니 근데 거기도 천도하고 나면 막 그쵸. 떨어지는 네. 막 떨어져요 수치들이. 내정 그게- 수치 이런 게 떨어지고 충성도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도하는 게 편해요. 아, 보급이 진짜 중요해요. 네, 이게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좋은 장수 많이 갖고 있는 그 신야의 땅 하나 갖고 있는 유비가 위나라를 삼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급선이 짧거든. 나는 수비만 하면 되니까. 시작부터 막 이빨 가가지고 업을 털어버리면 돼. 네 맞아요. 뭐 그런 게임이고요. 전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아 진짜 재밌었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삼국지 2가 저의 거의 인생 게임 중에 맞아요. 하나고요. 사실 이제 라싸님하고 친해지게 된 계기도 음. 삼국지 2 때문입니다. 음.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혼자 놀고 있는데 라싸님이 혼자 또 오시더니 야 너 삼국지 한다며? 라사님 약간 예. 일기토 형식으로 저렇게 물고 다녔던 것 예. 같아요. 야, 너- 제가 그랬어요 진짜. 너 삼국지 능력치 좀 아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더라고요. 그 안다고 했으면 그때 이제 일기토 하는 거죠. 안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삼국지 3 하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 대박. 그래서 예, 그 기억이 잘 많이 남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라스타님이 또 신기하기는 자기 기억이거든요. 기억이 저는 모릅니다. 라스타님 그때 또 이제 PC 산 친구한테 가서 네. 너 컴퓨터 샀다면서 이러면서 약간 호구 조사라고 다녔었나 봐요. 정보력이 있었나 봐. 근데 근데 그땐 진짜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응. 너네 집 가자 오늘. 막. 그러고 야, 상남자 스타일이네요. 진짜. 네. 저는 뭐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댓글을 읽은 이유는 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천지를 먹다 이런 건 했잖아요. 천지를 먹다는 네. 했죠. 그건 네. 많이 했는데 이제 저한테는 삼국지가 좀 재미없는 컨텐츠였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접하기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여러분 전부 다 어렸을 때 우리 다 같이 놀았지만은 집에 모여서 삼국지를 했는데 전 뒤에 따로 앉아 있었거든요. 혼자 만화책 만화책 봤죠, 보고. 뒤에서. 예. 전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다 보니 너무 관심이 없고 이번에 방송하면서 정말 진짜 힘들었어요. 와 준비하는데 이게 저는 솔직히 오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삼국지가. 저 Q&A 시간 하시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중간 중간 전 질문을 많이 던질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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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의 특기가 깨물기인 건 아시죠? 그렇죠. 피 빨고. 네. 아니 근데 그거 아니 그거 하실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삼국지 인물이라는 건 아 알았어요. 그건 다 알죠. 아니, 그러니까 네. 워낙 네. 이름을 많이 접하니까 다 아는데 이제 황충이 활을 잘 쏜다 네. 소설에도 그렇게 근데 할배. 나오잖아요. 예. 근데 나는 유비가 진짜 전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혹시 그 머리 벗겨진 애가 유빈 줄 아는 거 아니죠? 아 이거 아니. 걔는 아니지. 걔 누구예요, 근데? 위원. 아 위원이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번에 반골의 방송 상이죠. 준비하면서 조은이 되게 잘생긴 사람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삼국지 게임이 다 그렇게 연희 나오니까. 기준에서는 기록에서는 잘생겼다고 네. 나와요. 뭐한 맞아요. 백옥 같은 느낌. 근데 아 근데 아닌 것 같던데. 안정환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좋아했나 유비가? 그러니까는 기록에 야, 그래서 이거 유비가 참 그때 하고 가족을 버리고 간 에이스님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참. 에이스님은 바로 꽂았을 텐데요. 아니 근데 이게 이거 참- 정사 기록에도 있는 게 그 네. 유비가 조은을 어느 정도로 신뢰했냐면은 둘이는 이제 같은 침대에서 자기도 했다. 야 그 내용은 저도 봤어요. 예. 야, 이거 다른
요 방송 주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금지된 사랑. 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로맨틱하다고. 그리고 이거 삼국지도 영어로 번역하면 네, 로맨스 오브 쓰리 킹덤이죠. 그 로망스가 안 로맨스는 아니지만 달달하게 하면 되지. 그렇죠. 달달한 커피를 마시면서 네, 달달한 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게임 얘기에 의해서 또 삼국지에는 고사성어들이 또 엄청 많잖아요. 야, 많죠. 이게 교육 방송처럼 저는 뭐 잘 마법 천자문 같은 모르겠- 건가 이거. 요거는 이제 수봉님이 이제 단독적으로 결정하신 이 코너인데 진행 한번 해보시죠. 네. 타임테이블 예. 만들어라니까. 네, 뭐 놓았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니야 뭔가 드립을 치려고 하는 것 같아. 난 기대되고 맞아. 있어. 아니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네, 그냥 진지할게요. 예, 아니 삼국지 얘기하면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아, 예, 꽤 알겠습니다. 있죠. 사실 네, 예. 많죠. 어떤 게 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설명 유명한 좀 게 이제 해주세요. 괄목상대. 아 그거. 사별삼일이면 괄목상대라고. 네. 예. 여몽. 여몽 얘기. 네. 그런 제일 많이 하는 게 삼고초려 뭐 이런 거. 삼고초려도 어떻게 보면 그 사자성어를 할 수 네. 있죠. 네. 제가 가장 이제 제가 이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어떤? 저는 백미란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마량. 아, 네. 네네. 이 백미가 이제 그 맛이 7형제 중에서 그쵸. 형제가 다 뛰어난데 그 중에 제일 뛰어난 놈이 첫째인데 이 음. 첫째의 눈썹이 희기 때문에 음. 예, 보통 이제 가장 뛰어난 거를 지칭할 때 쓰는 게 백미죠. 음. 또 마시가 하나 더 있네. 읍참마속. 이거는 근데 네. 뉴스 같은 데서 많이 써요. 이제 네, 그런 맞아요. 심정으로 맞아요. 쳐낸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죠. 비육지탄. 그건 뭐죠? 그거는 유비가 말 타고 예, 유비가 그 신야의 그 유표 밑에 있을 그 때 백수 생활할 때 예. 다리 살쪄가지고 말 타기 어렵다 예,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네. 편하게 생활하면서. 예. 유비가 그것도 하나 더 있네요. 수어지교. 음, 그 제갈량 제갈량 만났는데 물 만나서. 만난 고기 네. 일. 뭐 하여간 그런 것도 꽤 많네요, 있네요. 네. 네. 또 뭐 있죠? 저는 준비 사실 안 해왔어요. 알아서 다 나오네요. 알아서 막 여러 나오고 개 있네. 나오네요. 근데 확실히 삼국지가 동양 쪽 특히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계륵도 있죠, 맞아 계륵. 네. 아, 계륵도 걔를 있네요. 정말 영향을 많이 생각해보니까 미치는 정말 것 많네. 같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짧은 역사인데도 네. 이렇게 고사가 성어가 많은 거 네. 보면 인기가 있는 컨텐츠가 그렇죠. 확실해요. 네. 그리고 워낙 다이나믹한 시대이기도 했고, 그렇죠. 네.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나서 네, 명멸했던 그렇죠.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칠종칠금. 남만에서 제갈량이 맹액 아, 7번. 예. 야, 그 정도면 목 베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번 정도 했으면 그냥. 금한삼결. 예. 목록대왕. 목록대왕은 사자성어가 아니야. 그럼 뭐 맹덕신서 뭐 이런 것도 사자성어 사자성어. 이름이잖아. 사람 이름 갖고 사자성어 들으시고 있어. 맹덕신서 이런 것도 그럼 그건가? 근데 그 목록대왕 그분이 베트남 분들이죠. 아마 그쵸. 지역적으로 보면 그럴 것 남만이면 같아요. 베트남이죠. 네. 베트남 사람들 그렇게 와일드했나? 막 독 뿌리고. 그게 이제 코끼리 타고 나와. 오랑캐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거지. 뭐 실제로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절대. 다 무슨 아니, 야만인이야.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연이 읽어보면 네.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야. 거의 그 말도 안 통하고 막 야만인이고 뭐 옷도 안 입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야.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 그냥 제갈량이 얘네들을 그 복속시킨 게 그냥 너네들 앞으로 까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 이 정도인데 삼국지 게임에서는 얘네들 막 네. 등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거의 마지막 시나리오쯤 가서 촉에서 무력 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이제 목록대왕. 맹획, 아 맹획. 추경부인. 추경부인. 추경부인 딱 겁나 잘해. 뭐지? 맹획도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추경부인. 맹액은 삼국지 2부터 엄청 세요. 80 후반대일 걸요 아마. 네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근데 주제를 얘기를 안 했어. 야 주제. 네, 삼국지 얘기만 실컷 하고 지금 주제 얘기를 안 했네요. 지금 저희 제목이 위장치업 편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게임 기준으로 과대평가된 캐릭터들을 가져오는 얘긴데 저희 선정 기준은 하나죠. 그냥 네. 과대평가 정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져온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좀 각자 말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서서를 골라왔습니다. 서서갈비가 근데 그 드립 칠 줄 알았는데 이거 편집하자 이거. 빨리 넘어가요. 슬픈 노래 깔게요 제가. 네.
저는 조자룡, 조운을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버스 타고 가다가 네. 창밖에 보니까는 고깃집이 있더라고요. 네. 고깃집 이름 하우연이에요? 아니요. 하우돈. 하우돈 아니에요? 네. 하우돈이라는 걸 딱 보고 하우연 이렇게 떠올려서 하우연. 아니 그 하우돈이야. 하우돈 해야지 그러면. 하우돈 나름 좀 활약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저는 마초 아빠 마등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초갈비도 있죠. 마초갈비 있나? 네, 넘어갈게요. 마포 아니고 마초맨 최고의 포수 신경현. 아 뭐 오늘 아무 말 대잔치야 방송이? 막 아무 말 해도 돼? 요즘 아무 말 대잔치가 대세잖아. 아 진짜 네? 이제 좀 넘어갑시다 이제. 네. 순서 말씀해 주시죠. 예, 순서는 햇님이 먼저 조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라싸님이 서서, 네. 그다음이 제가 마등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봉님이 하우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네, 제가 제일 처음 하는 이유는 네. 제가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삼국지를 읽으려고 만화책을 막 찾아봤는데 만화책조차 많아요. 너무 권수가 그렇죠. 읽지도 못하겠어요. 읽고 있는데 무협 만화 읽을 때보다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아니 근데 창천왕로는 혹시 보셨어요? 그거는 뭐 창천왕도 봤어요. 진짜 재밌네요. 정말 그래요? 재밌어요. 막 되게 자극적이에요. 이게 막 야하고 잔인하고 막. 만화책을 이제 찾아보다 몇 개를 찾았는데 그 수북님께서 뭐 정사 기준, 뭐 연희 기준 막 이 얘기를 기준을 얘기하셔가지고 야 이게 만화책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인물을 조사를 했어요. 그 옛날 대학교 때 레포트 쓰듯이. 시간 없으면 그거라도 네. 해야죠. 네. 레포트 쓰듯이 조사를 했는데 일단 저는 조운을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가 기준이 일단 능력치니까 네. 일단 능력치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조운의 능력치는 지력이 85, 어우. 인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이에요. 맞아. 인서울. 서울대는 약 인서울 중에서 중상위권이네요. 그렇죠. 네. 스카이 정도인데 스카이 아니고 스카이보다 스카이보다 조금 아래. 한 단계 아래가 뭐 아, 어디죠? 그래요? 뭐, 한 한경 중경회 중경회 씨. 씨 뭐 이런. 아, 중경회 씨보다 좀 위다. 아 그래요? 네. 중경회 씨보다 위가 어디지? 서성안인가? 서성한. 이 학벌사애들 예. 어쩔 수 없어요. 그 무슨 지력은 조선시대 임금님이 80. 어디지? 지력이 85고 무력이 99입니다. 어. 뭐 거의 뭐 압도적이죠. 국가대표 넘버원. 넘버원이죠. 네, 국가대표고 매력은 92. 경희대 최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경희대 최대 이거는 올림픽 국가대표, 메이저리그야, 국가대표. 이거. 네, 경희대 국가대표예요. 나오셨어요? 99면 국가대표고 매력이 92. 92면은 이제 완전 연예인 연예인급. 중에서도 연예인급이네요. 예, 상위급. 상위급이죠. 그 정도의 지금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일단 제가 조운 이 캐릭터 나는 이 조운이라는 이름도 처음 알았어. 난 그냥 조자룡인 줄 알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이때는 이름을 그대로 부른 네, 게 약간 그쵸. 결례였대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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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약간 우리 지금 시대로 치면 아이디인 거죠. 인터넷 아이디가 자룡인 거고 원래 이름은 조운인 건데 이 사람 제가 보면서 한 두 가지 부분에 좀 주목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사람을 골랐냐면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삼국지 과대평가. 그러니까 3명 나와요. 아 인터넷에 찾으면 나와요. 아니 너무 이 주제 쉽게 선정한 거 3명 아니에요? 나. 이거? 왜냐면 난 모르겠으니까 3명이 나오는데 조운, 조자룡, 조자룡이래. 조운하고 제갈공명, 그 다음에 관우 3명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많이 나와요. 노출이 되는 게. 그 중에서도 이제 조운 얘기가 많아서 이제 조운을 좀 봤더니 이 사람이 딱 주목받는 사건이 2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장판교. 그 이건 저도 알아요. 그 유비 아이 안고 이제 도망갔던 그 장면하고 그다음에 기곡전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전투 주력으로 해서 패배한 전투 해서 나중에 책임 물어가지고 강등을 당했죠. 이 장면이 강등을 나오는데 스스로 한 거예요, 자기가. 제가 셀프 처벌. 보기에는, 예, 뭐 해달라고 했다고는 하던데 일단은 책임을 이제 조운이 진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예. 일단 장판교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뭐 책이 너무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이게 조운이 직접 병사들을 해치고 들어가가지고 뭐 수십만의 병사 사이로 들어가서 뭐 5천여 명 뭐 그 사이로 들어가서 뭐 몇십 명을 베고 애를
데리고 나왔다. 칼도 한 하나 손으로 챙기고 한 손으로 애를 안고 한 손으로 싸우면서 나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고도 하던데 이게 지금 다른 이런 연희가 기준인데 네. 다른 이제 서적들 같은 거 비교해 놓은 것들을 봤는데 보니까는 이제 딱히 표현이 제대로 돼 있는 건 없어요. 사람들을 해치고 나왔다라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그거는 딱히.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조은한테 이 초점이 맞춰지는 게 오히려 이후에 유비한테 조언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전투 외적인 부분에서 통치 부분에서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게 됐고 특히 이제 유비가 계속 데리고 다녔다던데 아까 잠깐 이제 라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유비한테는 뛰어난 무력 인재가 2명이 있잖아요. 위아래 필살기 쓰면 관우 쩔잖아요. 관우랑 사람 씹어먹는 위아래 필살기가 왜 나와? 관우랑 사람 씹어먹는 장비가 있는데 무력이 더 필요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조은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아 근데 역할이 달라요. 그 관우하고 장비는 군사를 통솔하는 그 야전 장군 지휘관. 지휘관 네. 역할이고 조은은 약간 그 호위 무사 비서실장 지휘대장 비서실. 네. 비선 아니야. 비선실장. 아니 외면적으로 윤전추 같이, 실세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약간 진짜 무력이 미용도 잘하나요 그럼 조은이? 아니 뭐 어깨도 주물러주고 하겠죠. 한 침대에서 올림머리. 잤다는데. 유비 올림상투 올림머리도 전문. 해주고. 올림상투. 그래서 조은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유비한테 참모 역할, 그러니까 지혜를 빌려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력이 과소평가됐고 저는 85인데 85는 저는 여기서 과소평가됐다고. 85는 굉장히 높은 축이에요. 아니 근데 그 군주의 최측근에서 조언을 한다면은 네. 당연히 90 정도는 90대는 돼야죠. 찍어야죠. 예, 아 그러니까 맞아요. 전 과소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무력이 99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유비님의 정치적 선택이 좀 괜찮은 적은 그래서- 그래서 이외에는 잘 없어요. 예, 그래서 옆에서 조언을 얻어걸린 많이 거죠. 예. 해준 거를 보면은 이제 그 오히려 지력 부분이 좀 올라가야 과소평가되지 된다. 않았냐, 예, 더 그렇겠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무력 부분은 이분이 딱히 뭐 앞에 나서가지고 전투를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정말 그렇게 무력이 뛰어나다면은 솔직히 전면에 내세워서 좀 활약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원래 아쉬워서 그지 아깝잖아. 그렇죠, 이렇게 아깝죠. 잘한다면. 그걸 괜히 자기 호위무사로만 쓸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관우랑 장비도 아껴야 되니까 안으로 들여야죠. 아니 근데 원래 무력이 정말 믿을 수 있고 뛰어난 사람을 호위무사로 그 시키죠. 신의대장 하긴 예.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위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뭐랄까 신뢰감이 떨어졌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무력이 조조군에서도 허저와 전위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허저와 전위가 그 일당 중에서는 가장 무력이 높은 그러니까 친구들이거든요. 이 무력이 아까 꾸봉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통솔 통솔 플러스 부분도 들어간다고 개인적인 무력인 본다면 거잖아요. 예, 이분이 개인적인 무력이 뭐 높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도 통솔이 떨어지니까 이 99는 저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많이 높긴 하죠. 예, 그 사람이 너무 보여준 많이 전례에 너무 비하면 높아요. 네. 그리고 매력은 저는 이분이 차라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그 침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비가 원래 이 사람이 공손찬 밑에 있다가 이제 유비가 끌어들였잖아요. 잘생겨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잘생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매력이나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었으니까 아마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했고 또 믿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력은 또 오히려 과소평가됐다. 한마디로 지력과 매력은 과소평가됐고 무력은 과대평가돼서 이 사람은 그러면은 저는, 햇님 캐릭 선정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무력이 그래서 너무 높은 얼마예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네. 아 제가 점수도 네네. 말해도 돼요? 아, 제가 네. 생각하는 능력 씨 얘기하면 저는 좋죠. 지력은 90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무력은 75. 그 다음에 75. 매력은 전 95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지력과 매력이 높은 전 차라리 이분이 무장이 아니라 지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제가 찾아보다 봤는데 그 이 어디 중국의 어디 뭐 유비랑 관우 장비 뭐 조운이랑 뭐 이렇게 상을 놔두는 게 있나 봐요. 사당 같은데. 사당 같은데 위치가 조운 위치가 뭐 지장 쪽에 이렇게 놓여 있대요. 뭐 포지션이 네, 비서실이 포지션이 이렇게 일이었을 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있을 것 우병우 네. 같은 위치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 윤전추라니까. 김기춘 그 역할을 다 했던 거죠 혼자서. 그러니까 어깨도 그랬- 주물러주고 서류도 처리하고 예. 올림머리도 법- 하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법적인 문제도 그 해결해주고. 뭐 대포폰도 막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대 포장도가 그렇게 높진 않겠네요. 그렇죠. 일단 무력에 있어서 너무 과대 포장이 됐다고 생각해요. 박 씨한테 조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이제 안 끌려갔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그 옆에 못 있었겠죠. 예. 아 그러네요. 박 씨가 싫어했겠죠. 네. 조은 같은. 조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언을 많이 그쵸. 했다고 하니까 충직한 네. 신하기 때문에 그런 건 또 배신자라고 싫어하잖아요. 네. 참 나쁜 사람. 그쵸. 아직도 그 사람이 네, 거기 거기 있냐고. 저번 방송까지는 그래도 전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씨네요. 박씨 맞죠? 맞잖아요. 박씨죠. 박씨 아니에요? 맞아요. 참 나쁜 조은. 탄핵되고 구속까지 됐는데 뭘 그런 사람 박씨죠. 예. 박씨지. 그럼 이제 저희가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네. 네. 조은은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고요. 각종 삼국지 게임에서도 주인공으로 많이 나와요. 진삼국 무쌍에서도 조은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뭐 고해의 게임식으로 능력치를 무력, 지력으로 나눠 수치를 매긴다면은 분명히 이제 고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제 조은에게는 숫자를 표시할 수 없는 인품과 매력이 넘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무언가. 유비만 알겠죠. 침대까지 같이 잤어요. 이종범 선수처럼. 그렇죠. 예. 예, 의리가 있고 충성스러운 데다가 안목이 넓고 이제 생각이 깊어요, 이 사람이. 예. 이걸 이제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유비가 이제 익주를 평정하고 그 눈깔이 살짝 뒤집혀서 성도에 있는 가옥과 밭들 제장들에게 막 나눠주려고 해요. 맞습니다. 예. 예, 이제 다른 장수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입을 해 벌리고 그쵸, 그쵸. 기다리고 있는데 천안 분배하는 건데. 예, 조은이 탁 나서서 반대합니다. 아직 천하가 평정되지도 않았는데 안락을 구해서는 안 되며 익주의 인민들은 처음 전란을 겪었으니 땅과 집을 모두 돌려주어 생업에 종사하도록 해서 민심을 얻는 게 옳은 일이지 그것을 빼앗아 사사로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시대에는 볼 수 없는 마인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약탈전인데 이때도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은의 이 넓은 안목과 식견만이 아니고 이제 군주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낼 수 있는 이 용기 또한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매력적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조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수를 과대평가가 심하지 않다라고 봐서 3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사람이 뭐 통솔 능력이 뛰어나다 뭐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실 굉장히 유명하고 매력적인 일화들 덕분에 이 사람이 능력치가 이렇게 높게 평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과대평가인 건 맞죠. 99 그러니까 삼국지 2 기준으로 99인 사람은 3명 있습니다. 관우, 장비, 조은 이렇게 딱 3명입니다. 허저, 전위, 조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전위조차도 97입니다. 전장군이죠, 전위는. 장군이긴 하네요. 머리 혹시 벗겨졌나요? 근데 각종 게임에서는 네, 벗겨진 걸로 나와요. 나오네요. 아 이거 뭔가 음모가 있네요. 삼국지를 한국에서 만들었나요? 네. 여포가 딱 100입니다. 이게 1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높다고 높아도 너무 높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사실 무력 부분은 과대평가 맞아요. 저도 그렇게 근데 봅니다. 마찬가지로 햇님 말씀대로 지력이나 매력 같은 경우는 이대로 둬도 충분하다 혹은 더 높일 여지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밸런스 자체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무력도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무력도 한 85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대평가도 3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과대평가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능력치 합계가 탑3 안에 항상 듭니다. 삼국지를 하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삼국지 연의의 저자의 동양 출신이라는 버프가 좀 있어요. 연의에서 너무 네. 포장이 잘 돼 있거든요. 지연이죠, 지연. 그러니까 연의에 있는 스토리가 정사에 없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니까 사실은 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사를 약간 섞어서 보자면 일단은 무력은 꽤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사에서도 그 용맹함이 따를 자가 없을 지경이다라고 한 걸 보면은 굉장히 개인적인 무용은 높았다고 보여요. 용맹함이 따를 자가 없다라는 표현은 한 수백 명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 자체가 근데 그렇게 때문에. 따져도 맞아요. 왜냐하면 관우 장비와 비견될 정도라고 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세에서 유비가 이제 한 말이 있는데 자룡은 온몸이 담덩이로 돼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담이 평가를 멘탈이 센거 아니에요? 예. 멘탈이 그러니까 깡다구가 용맹하다. 유명하다라고 네,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게 이제 무력하고는 저는 연관이 되기 힘들지 않나 왜요? 싶어요. 왜요? 그러니까- 용맹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전투에서는. 용기 기세 있다, 싸움이잖아요. 용기 이거는. 있다 용맹하다라는 말하고
투를 잘한다라는 아 틀리죠. 그러니까 통솔 능력은 좀 예. 그렇죠. 그 부분 차이가 있죠. 근데 1대1로 붙었을 때 깡다구가 세다 이런 거. 그러니까 겁 없이 막 네. 그런다랑 네.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직원도 하고 막 그러는 네. 거겠죠. 그리고 엄청 강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사든 연이든 강직하고 그렇죠. 그 사람됨이 좋아서 많은 사람이 따랐다라고 그쵸. 평을 한다고 네. 보면은 저도 약간은 근데 버프가 다 있었다고 봐요. 솔직히 결국 군주가 못 됐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유비 밑에 제갈량이 없을 때 수많은 실책들은 이 사람의 실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무력은 한 70 정도? 그다음 무력은 85, 매력은 90 정도로 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서 과대 포장도 저도 3점 드렸습니다. 아, 예. 네. 선방했어요, 저. 그러네요. 반타작 이상했어요. 아, 반타 이상했어요. 아, 나 선방했어. 조우는 원래 뛰어났던 걸로. 맞아요. 그죠? 원래 뛰어난 사람, 네, 뛰어난 사람 사람이기도 부정할 수 없을 것 하고 같아요. 그다음에 무장보다는 우리가 연희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유비 밑에 있는 장수들이 버프를 받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 오나라 애들이 못할 수밖에 없어. 네, 많이 안 나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오나라가 촉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나라예요. 크기는 그러니까 그 큰 그렇죠. 나라를 경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에 삼국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연희 관련해서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총나라 버프가 너무 심하다. 아, 그건 그래요. 정사 뭐가 맞는 거예요? 정사가 맞아요? 연희가 맞아요? 전 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역사로 정사라는 치면, 거는 이제 역사잖아요. 역사고 연희는 이제 그 역사를 바탕으로 만든 허구. 소설이잖아요. 근데 그죠. 게임이 그러니까, 연희를 베이스로 네.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네. 게임 능력치는 네. 연희로 보는 게 맞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 장수인 임경업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과 임경업전에서 그 임경업이 막 마술을 막 하고 막 돌을 튕겨내고 막 이런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뭐. 근데 삼국지 정사는 재미없어요. 제가 그것도 샀는데. 진짜요? 예. 좀 지루한가요, 그건? 하긴 역사책이면 예, 좀 그럴 그냥 수도 있겠네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몇 년 뭐 했다, 누가 네. 뭐 함, 뭐 이런 식이라. 약간 난중일기 읽는 그런 느낌이네요. 난중일기 재밌어요. 네. 난중일기 진짜 난중일기 뭐 누구를 배웠다. 뭐 이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왜요? 나 그 저기 수급 30구를 배웠다. 뭐 누가 이순신 장군이 도망치려고 누구죠? 하길래 누굴 그 배웠다. 원- 뭐. 원균 욕하는 부분 나올 때마다 그거 진짜 웃기죠. 엄청 원망하잖아요. 기록을 하다니. 엄청 원망해. 엄청 쌍욕하고요. 아. 그다음에 막 그 난중일 보면은 딱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누구랑 활쏘기 시합해가지고 자기가 맨날 졌다, 뭐 이거 되게 이겼다, 뭐 술 인간적인 마시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내용에 네.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일기니까. 삼국지나 이 난중일기나 원시들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예. 아,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온 과대평가된 캐릭터는 서서입니다. 갈비. 자, 아,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총나라 주식회사 인산팀장 라싸입니다. 아이고, 좀 빙의를 많이 네. 하네. 이번 인사위원회 정숙하세요. 네. 이번 인사위원회 안건은 바로 얼마 전 입사했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퇴사한 신입사원 서서에 대한 조사건입니다. 이직했잖아요, 이직. 어쨌든 퇴사했잖아요. 네.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교육계의 대마왕, 중국의 홍성대, 사마위 선생 밑에서 수학한 영재 중에 한 명입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검술에 심취하고 불량배로 살다가 살인 한번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학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처음부터 좀 살인자잖아요. 맞아요. 네. 범죄자입니다. 근데 그렇죠. 게임에서는 이걸 근거로 막 무력을 높게 줘. 그러니까 아니 살인자가 무슨 살인하면 무력이 센 거야. 네. 그러니까 검을 좋아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뭐 것 같아요. 격건 뭐 이런 거 네. 했다고 네.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네. 공부를 시작한 뒤로 그의 친한 동문으로는 석도, 한숭, 상랑 그리고 그 이름도 유명한 제갈량이 있습니다. 정사에 보면은 제갈량은 항상 자신을 관중이나 아기에 비유를 하는데 잘났네. 셀프로 잘났네. 그 다른 동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는데 딱 두 명만 인정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서서입니다. 너는 진짜 관중이랑 비유할 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서로 얼굴에 금칠해줬을 것 같아요. 네, 또 제갈량 또한 자기한테 칭찬해준 서서 뭐 등 자기 동문 친구들한테 경들이 벼슬을 하면은 적어도 주 자사까지는 오를 수 있다. 자사가 태수잖아요. 뭐.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일진 옆에 붙어 있는 그 양아치들 옆에 그쵸, 붙어 있는 똘- 물량아치들 똘마니들. 있잖아. 그런 애들 그 있잖아요. 물량아치. 빵 셔틀 애들 막 네. 아, 셔틀 아니고 셔틀 아니에요. 물량아치 물량아치들. 이게 서로 얼굴에 금칠해주면서 우쭈쭈 해주는 그런 사이였던 거죠.
공부할 때 근데 그런 친구도 필요해요. 그래야 자신감 생겨서 공부한다니까. 맞아.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배경을 가진 서서라는 인물이 입사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은 신야에 우리 회사가 이 사무실을 세웠죠. 네, 런칭했죠. 네, 런칭을 해가지고 있었거든요. 쫓겨나서 간 거잖아요, 거기. 그렇지 네, 비싸가 월세 그쵸. 비싸서 임대료 비싸가지고 강남에서 쫓겨난 내려온 거야. 네, 좀 쫓겨났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 우리 사장님이 또 음악의 조예가 또 깊은 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요. 이 서서라는 인물이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벌입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사장님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또 그에 혹해가지고 또 등용을 하게 되죠. 예, 거기가 좀 그 체계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동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다 해야 되죠. 저 회사에 들어가면은. 또 사장님이 좀 오락가락 하셔. 형님 기분파야. 네, 그래가지고 좀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이름이 본명도 아니고 선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입사 지원을 하게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특세로 발탁이 된 것도 모자라서 아이고, 입사할 때 그 신원 확인도 안 해봐요. 신원 확인을 가명 썼는데 막 이 취업 채용시키고 막. 이때가 서기 190년대 인터넷도 없고요. 네, 그 이제 주변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사가 됐는데 입사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입사하자마자 거의 본부장급인 군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 중요한 위치를 그러니까 네. 이거는 신입 사원 그쵸. 보면 안 되고 네. 이 정도면 경력직이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음. 경력이 없는데 경력사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수경 선생 하이스쿨 나왔잖아 이거. 인턴 경험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수경 스쿨 밑에서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학사예요, 학사 이 사람은. 아니 에듀윌 같은 거. 아니 수경 스쿨이라는 데가 그 약간 경찰대학교처럼 이렇게 연관되는 이런 경찰대학 맞아. 지하철 타고 왔는데 경찰대학 이름이 김재규. 거기 있어요. 거기 신길 쪽에 있습니다. 김재규 경찰하고. 진짜 김재규. 지금으로 치면 뭐 와튼 스쿨 MBA 정도. 그렇게 이해하면 또 그쵸. 경력직이라 봐줄 수 있겠네. 예. 어쨌든 파격 인사긴 하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던 어떤 저희 회사의 다른 직원 책사분들의 애사심이 크게 하락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특히 능력은 좀 별로지만 애사심만큼은 공명급인 우리 간홍 송건 미축 형님들. 간선미. 근데 그 세 분은 묻기에는 좀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일단 미축 형님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 사실상 출자를 많이 하셨고 네. 그 친인척이요 심지어는. 네. 그렇잖아요. 어쨌든 인사 적체가 심합니다. 네. 우리 회사는. 네. 그래서 심해서 인사팀인 저로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이 간소미 형님들 때문에. 특히 이렇게 낙하산처럼 이 서서 같은 인물이 한 명씩 딱 꽂히면은 더 그게 심해요. 맞아요. 네. 그 뒤로는 우리 라이벌 회사 그 위 그룹의 영업 대표인 조인이 우리한테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영업 공격을 시작을 하죠. 이게 팔문 금세진이라는 건데요. 요거 진을 치고 공격을 하죠. 그거를 파해한 게 바로 서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파해하고 조인과 이전을 물리치고 성과를 내죠. 네, 이게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성과예요. 자, 근데 이게 독이 됩니다. 중소기업인 우리한테 진 위그룹의 총수 조조가 이 선복이 누구냐, 우리 조인 영업 대표를 깨부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쟤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뒷조사를 시켰더니 위그룹에 있는 미래전략실 실장 정욱이 나섭니다. 그럼 미래전략실 민간인 사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민간인 사찰이죠. 근데 위그룹이 뭐 그 불법이고 뭐 이런 법 위에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근데 삼국지 게임 보면 민화로 항상 파란색인 거 알아요? 그러네요. 그래요. 맞아. 그러네. 네. 예. 오늘 네 덕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을 발동을 하는데 이 호러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이 서서의 가정 환경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를 조조그룹의 영토에 데리고 와서 인질로 잡습니다. 인질로 잡아가지고 필체를 꾸며서 거짓 편지를 보내요. 조작을 하는구나. 그렇죠.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그 유서 조작 사건, 유서 대필 사건. 대필 사건. 네.
이 선복 즉 서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편지를 받고 중소기업인 우리를 버리고 조조그룹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 석연찮은 이유죠. 근데 지금 아직 과대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한마디도 안 하셨죠? 아직 안 했어요. 네. 이 저희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머니 얘기는 좀 핑계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 대기업 가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이직을 하고 싶은데 핑계를 대는 거죠. 저는 그랬을 그 거라는 어머니 생각이. 편지 자체가 구라아니에요? 일단은 정사에 네. 보니까는 그 저기 장판교 때 모친이 잡혀가지고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조조 쪽으로 따라갔다고. 가면서 유비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 어머니가 네. 대기업 가라고 하는데 어쩌겠냐 이러면서 대기업으로 그렇죠. 갔다고 모든 나오더라. 어머니는 다 네. 아들이 대기업 가기를 바라시죠. 네. 안정적인 직장. 네, 그렇죠. 중소기업에서 키워준다. 일부러 잡혀갔을 수도 있어요. 네. 어머니가. 어이쿠 저기 저 서서 아니, 아니, 서서 그게 어머니인데요. 아니라 서서가 네. 엄마가 저기 일단 가 있어봐. 그게 아니고 서서 거야. 그러면 서서 똑똑한 거야. 그러면 그렇죠. 그게 아니고 서서 어머니가 네. 미래 전략실 인사팀에 전화했어요. 이제. 아. 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입사 지원했는데 우리 아들이 하면서 결코 그런 애가 아닌데. 네. 야 진짜 아무 말 대잔치다. 나 이제 주제가 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결론은 이직한 거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서서는 퇴직 면담할 때 이 유비 사장님한테 다른 인물을 추천해주고 가는데 그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복룡 제갈량입니다. 와룡 아닌가요? 아 맞다. 복룡 복룡이라고도 봉추잖아요. 하죠. 네, 복룡 봉추잖아요. 봉추는 이제 방통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태산 직원의 능력치를 좀 보자면 지력 96, 무력 64, 매력 85입니다. 아이고 좋다. 일단 코어 능력치인 지력이 96입니다. 아이고. 삼국지 2 기준 이것보다 높은 지력을 가진 인재가 제갈공명, 방통, 노숙, 육손, 곽가, 사마이 이렇게 딱 6명뿐입니다. 랭킹 7입니다. 네. 저도 조사했거든요. 일단은 앞선 6명은 그 5그룹, 위그룹 등 재벌 가문 전략 통들이고요. 거의 뭐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삼국지 거의 전 내역에 걸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 가운데 네. 방금 순욱도 얘기하셨나요? 순욱 96입니다. 말도 안 된다 이건 진짜. 그렇죠. 이게 능력치가 아니, 좀 달라요. 심지어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똘똘이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가후도 95예요. 95예요. 순욱은 조조 그룹의 최고의 모사잖아요. 그렇죠. 최고 예. 모사입니다. 근데 서서랑 같단 말이에요. 곽가가 97로 얘가보다 1 높아요. 사실은 순우는 거의 부사장급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S전자 부사장 그런 네, 레벨이지. 그런 느낌이죠, 네. 진짜. 막 그 해서 PPT도 자기가 하고 음. 갤럭시 뭐 시리즈 뭐 이런 거. 아니 너무 막 나온다 네. 진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네. 이게 너무 높다는 거죠.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지나치게 높아요. 뭐 연희에서 이제 그 활약이 있었던 거는 그 윗나라로 가서는 활약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신야에 있던 유비 밑에 있을 때도 그 제가 말했던 팔문금세진. 팔문금세진을 격파한 거 말고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활약 네. 연희에서 활약상도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짧아도 그러니까 너무 짧다. 이 정도 능력치를 배분한 거는 네. 수경 하이스쿨 말고는 그쵸. 없어요 근거가. 네. 어.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처세의 달인인 그 처세와 전략의 달인인 가후보다 높다는 게 저도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돼요. 네, 그리고 사실 무력 같은 경우도 64인데 이게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네, 그 없죠. 간선미의 동생인 미방도 60 몇이에요. 그쵸. 미방 그래 나름 무력으로 그렇죠. 좀 쳤잖아요. 좀 치던 애인데 60대인데 미방은 네. 지력이 16이에요. 어떻게 미방? 거의 뭐 바야바급 아니에요? 이거? 소화는 가능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서가 옛날에 그 불량스러웠던 과거 때문에 무력을 좀 올려준 게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거 때문인데. 검점 격검 좀 좋아했다고. 근데 그렇다고 64년 해서 이게 다른 무장들은 호군가.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담이 셌나 보지. 그러니까 통솔력을 좀 보정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너무했다. 해서 이건 좀 기록이 없는데.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간 적도 네, 없는 사람인데 사실. 아니 이분이 뭔가 전략적인 면에서 큰 건을 한 게 있어요. 근데 난 제갈량 소개가 가장 빛난 그러니까요. 이벤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리를 하자면 이 사람은 복룡과 봉추가 등장하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같은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룡이 드라마틱하게 등장하기 위한 아이템이고 이들과 같이 동문수하겠다는 거 말고는 딱히 이 90대의 근거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너무 과대평가다. 코어 능력치인 지능 자체가 너무 무력도 그렇고.
좀 매력도 그렇다고 봐요. 매력도 매력도 85면 굉장히 높은 네, 축이. 왜냐면 엄청나게 높은 편이죠. 뭐 이 오나라 쪽 외교를 담당하는 애들도 음. 매력이 90 넘는 애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85라니 네. 이거 내가 봤을 땐 좀 사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쪽 측면에서도 매력 측면에서도 크게 활약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보정을 하자면은 뭐 지력은 85, 무력 50, 그다음에 매력 70 이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좀 높게 줬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원소 밑에 있던 모사꾼들도 아, 예. 신배, 신배, 예. 저수, 봉기, 전풍. 예. 저수 전풍은 높고요. 그 네, 친구들은 네. 그 이제 뭐 신배나 뭐 그런 친구들은 70 후반대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너무 낮죠. 심지어는 넘버 2인 저수는 거의 넘버 1이라고 보는데 저수가 80대예요. 84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너무 높다. 그렇죠. 왜냐면 원소는 그래도 천하를 한번 먹을 법한 세력의 그쵸. 모사 네. 제대빵이었는데 하북 지방을 네. 완전히 제패한 네.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전풍도 90이에요. 거의 패자예요, 네. 패자 원소는. 순욱도 처음에는 거기 기웃거렸었어요. 음. 여기 한번 입사 원서 넣어 볼까? 예. 그러니까. 아 진짜. 예. 네. 근데 이제 잘 갔네요. 줄 잘 섰어. 네, 줄을 잘 섰네요. 근데 순욱은 네. 공신이야. 그 벤처 사업에서 키웠어. 걔는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순욱이 네. 보기에 지금은 이제 이 회사가 잘 나가지만은 네. 앞으로 좀 전망이 어둡다. 음. 마치 대우조선해양 같은 진짜 아무 말 되지 않지. 진짜 무슨 아무 말이나 아니 다 하는 거야. 제일 진짜. 적당한 예는 그거죠. 입사를 초기 카카오톡에 들어간 거야. 네. 한보그룹 다음에 갈까 카카오톡 갈까 하다가 아. 여기가 미래가 있다 일로 아. 딱 들어갔고 나중에 먹어버린 거지. 그런 느낌이네 네. 진짜. 제가 서서 점수를 주자면은 음. 예 말씀하신 것에 거의 동의하고요. 예 엄청 고평가된 네, 인물이고 맞아요. 예 연희에서도 심지어 연희에서도 활약이 너무 짧아요. 음. 예. 그렇죠. 이 정도로 그 정도 능력치는 말도 안 되고 심지어 정사에는 열전도 없어요. 이 열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삼국지가 기전체로 쓰여져 있는데 기전체라는 거 이거 설명해도 되나요? 네, 해주세요. 네. 본기와 열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기는 이제 그 군주들 그러니까 왕들의 를 기록한 거고 열전은 그 시대에 살았던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그 삼국지 촉서에 보면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0명 이상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서서전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열전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촉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위전에도 없어요 그러면? 네, 없어요. 어. 예.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가 이렇게까지 이제 이름이 알려진 이유는 제갈공명을 천거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이거 하나는 인정받을 만해요. 예. 고해의 삼국지에서도 보면은 뭐 거의 제갈공명 마이너 버전으로 나오고 능력치 딱 마이너예요. 네. 네. 어이없게 통솔력이 높은 게 제일 좀 그렇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싸움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는데 팔문 금세진 깬 거 하나로 통솔 85 이상 먹고 있어요 예. 항상. 그래서 저는 이거 과대평가는 5점 줘야 마땅하지만은 제갈공명을 소개한 거 이거 하나는 정말 예 이거는 연희에서뿐만 아니고 정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중요하긴 한데 그냥 동문수학 해가지고 우연히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 그런데 라싸님하고 네. 같이 친해가지고 그쵸. 라싸님 청거한 거랑 그렇죠. 좀- 서로 얼굴에 금칠해주다가 내가 봤을 때는 청구하실 라싸 수도 있죠. 잘하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엄청 이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 영향을 중요하긴 하죠. 예 근데 미쳤던 거죠. 네. 서서가 제갈공명을 콕 집어서 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거고 여기 근데 행운 능력치가 있었으면 그게 못 아, 봤어야 되네. 행운은 이게 아니, 크리티컬이 잘 나오는 거지. 방통도 같이 공부했는데 방통을 추천 안 한 거는 방통은 좀 못생겼잖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못생겼다기보다는 능력이 좀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는 방통이나 제갈공명이나 둘 다 뛰어나지만은 제갈공명은 약간 좀 만능형이고 방통은 이제 어떤 분야에 좀 특화된.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방통을 등용해가지고 썼는데 처음에 좀 작은 고을 맡겼더니 예, 거기서 막 그 태업하고 막. 예. 못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갈공명 그거 시켰으면 잘했을 거예요. 그럴 것 분명히. 같아요. 재홍은 좀 성실한 것 같아. 네. 되게 성실하죠. 진지충이고. 네. 그래서 이거 추천한 거를 감안해서 4.5점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가해도 되나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지나치게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원작에서는 조조국이 넘어간 뒤에 활약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제 보통 좀 각색된 작품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조조를 위해서 힘을 빌려주진 않겠다. 아 뭐 그런 얘기가 네, 있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상창작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나중에 이제 정사 기록을 보면
제갈량이 이제 자기 밑에 관원들을 혼낼 때 그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뭐 서서 한 10분의 1만큼만 해도 니네 다 짝 먹을 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친구라고. 친구 버프지. 근데 얼굴에 금칠해주던 사이니까 가장 저는 뭐.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능력치가 너무 안 좋진 않다고 보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은퇴할 때 좀 보면 위나라에 엄청난 고위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활약이 없었음에도 고위직에 올라갔다는 거는 뭐 정치적 수완이든 뭐가 어찌됐건 뭔가 잘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아부라든지. 네, 뭐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을 좀 정상적으로 해줄 만한데 이 능력치는 너무 심하다. 노숙 육손과 동급이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말도 안 아니죠. 된다고 봐요. 육소는 진짜 최고의 영웅 중에 네. 한 명인데. 지력 과대 포장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그래도 같이 공부한 친구들을 봤을 때 이제 평균도 내보고 같이 있던 친구 중에 상랑 이런 애들도 네. 꽤 잘 능력치 좋거든요. 네. 다른 게임에 한숨 보면. 이런 친구들. 그래서 제 적정 지력은 한 88 정도. 18? 많이 준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위나라에서 고위직으로 은퇴했다는 걸 감안해서 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예. 정사에 나오는 내용이고 네. 사실 그게 전투하는 전쟁과는 전쟁과 전혀 전혀 상관없는 맞아요. 거예요. 예, 정치력으로 저는 네. 봤습니다. 음. 그게 어쨌든 무력 매력도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것 같고 음. 저는 과대 포장도 4점 드렸습니다. 네. 아 이게 저는 그 정치력을 매력에다 포함시키고 있었거든요. 아 여기 지력이 지력에 더 아니라 가까워요. 아 지력에 더 가깝나요? 왜냐면 가후가 정치력이 가장 제가 좋았던 캐릭터로 생각하는데 아. 가후가 이제 매력은 좀 낮고 지력이 엄청 높거든요. 아 저는 이 서서를 캐릭터가 보면은 그 정사랑 이제 연희랑 너무 틀려요 보면. 연희는 또 심지어 뭐 번역 오류가 있어가지고 또 호도 잘못 붙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번역 네. 오류라기보다는 이제 글자를 글자를 어떻게 잘못 읽느냐. 번역해가지고 글자 예. 음차의 문제인 예. 거잖아요. 단복으로 읽을 수도 있고 서복으로 읽을 수도 있고. 예. 선복. 아, 선복으로 읽을 수도 예. 있는 거죠. 해서 뭐 잘못 들어갔다고도 하고 그 제가 아까 여쭤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 서서 관련해가지고 뭐 딱히 한 게 없더라고요. 전혀 없어요. 맞아요. 그냥 제갈량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제갈량 추천하고 친구 버프 받은 거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잡혀가지고 그냥 네. 조조로 넘어갔는데 정치적으로 되게 높은 위치에 올라간. 그 저는 솔직히 이 능력치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이 사람은 지력도 낮고 무력도 낮은데 매력이 높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정치력을 매력에다가 집어넣. 근데 왜냐하면 약간 믹스된 능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해하시는 정치가 아마 그쪽 정치. 예, 좀 약간 싸바싸바하고 뭐 친구들도 잘 사귀고 뭐 좋게 지내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제갈량이 나중에 서서를 칭찬할 만큼 그 칭찬할 때도 보면 뭐 부지런함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이런 뭐 건 다른 친구지만 어쨌든. 그 예, 뭐 이런 것도 잘 챙겨주고 막 이런 손을 비비는 속도가 예, 빠르다든지. 뭐 명절 되면은 항상 이렇게 과일도 맨날 보내주고 막 이런 것들을 잘하지 않았나. 명절 때 과일 보내주는 예, 거. 예. 그것도 능력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100% 과대평가된 거라고 보고요. 이 사람은 좀 예, 저는 이분한테 4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4점밖에 안 주시는 거죠? 예, 이 뭔가 하나는 뛰어나니까는 그래도 얘기를 맞아.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 5점 주려면 정말 터무니없는데 뭐 이렇게 좀 뜨여진 근데 사실 것 같아. 소개비. 아 소개비가 크죠. 무슨 중개사도 아니고 진짜. 운 좋게 소개는 잘하긴 했죠. 공인중개사 합격. 에드윗. 야, 우리 애들이 광고냐 이게. 야 우리 광고 받아야겠어요. 우리. 광고 듣고 가시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드윌. 자 계속 하시죠. 여기 편집해야 되겠다. 이거 편집해야겠다. 못 듣겠다. 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주택관리사 합격 역시 에듀윌. 자, 2명 받고 저희 잠깐 쉬고 나서 나머지 캐릭터들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덕포드 차트 38회 삼국지 엑스파일 두 번째 캐릭터까지 진행했습니다. 저희 세 번째 캐릭터는 바로 서량의 양아치 마등입니다. 왜 양아치? 양아치입니다. 이게 생적을 보면 진짜 양아치인데 이게 취업 사기 편인데 이 사람은 군주라 조금 취업 사기 네. 설명이 좀 아쉽네요. 네. 예. 이게 보통 삼국지 게임에서 이제 황량한 그 서량의 나홀로 군주로 주로 등장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원작에서는 이제 본인의 화력보다는 마초 아빠로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 들고 나온 이유는 사실 터무니없이 높은 무력과 매력 수치인데요. 능력치를 또 말씀드리자면 지력 54, 무력 95, 매력 87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무력 95인데요. 네. 삼국지 2에서 무력 95를 뛰어넘는 사람은 8명밖에 없습니다. 아, 랭킹 9위입니다. 네. 사실 심지어는 이 원작에 일기도 한 번 안 해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근데 95예요.
그러니까 여포 관우 장비 좋은 허저 마초 전이 황충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군주가 무슨 일기토를 하겠습니까? 뭐 전에 뭐 나라 세우기 전에 좀 칠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런 설명도 전혀 없고. 그렇죠. 옛날에 뭐 유비는 그 관우랑 장비랑 협동해가지고 여포랑 같이 여포랑 네. 싸우고 그 그랬잖아요. 버프로 77 받았어요. 근데 유비는 유비는 정사에서도 싸움 잘하죠. 예, 되게 전투에서 전공을 많이 세요. 그러니까 여기 야전 사령관으로서 좀 네.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희에서 제갈량 또는 서서의 공적이라고 나온 승리들이 음. 대부분은 유비가 지휘한 전투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비는 연희에서 디버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력 부분 그쪽 인덕이나 이런 강조를 쪽에서는 하기 위해서. 이제 버프를 받았지만은 뭐 지휘하고 뭐 지력이나 무력 쪽에서는 많이 좀 예, 저평가를 받았어요. 또 영 없진 않았던 게 결국 그 시골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창업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능력이. 그렇죠. 응. 초기면은 거의 뭐 그룹사를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하여간 마초 아버지라는 점을 빼면 이 마등이란 분도 정말 별로 등장하는 게 없는데 95는 너무 심한 거죠. 사실 오나라 최강 무력자인 태사자가 95입니다. 태사자. In the house. 와 진짜 칠것 같아서 태사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다고. 진짜 아무 말 대잔치다. 야. 근데 태사자 말고 90 넘는 애가 감령밖에 없어. 야, 우리나라가. 나 갑자기 노래 부를 거야. 삼국지 컨텐츠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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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매력도 너무 높아요. 이게 마등 씨가 매력이 87인데 이 사람이 또 뭐 딱히 인덕이 있냐 하면 그것도 그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네, 이제 연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왕실의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뭐 주변 세력 교합해서 조조 쿠데타에 가담하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는 게 아마 매력이 높은 수치의 원인이 아닐까 맞아요. 예,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제 정사를 기준으로 보면 전형적인 지방 기회주의자 군벌입니다. 젊은 시절 이제 강족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정부군에 지원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정부군이 털리자 그 반란군에 가담해서 반란의 수괴가 되고 그리고 반란군 수괴가 된 이후에 나중에 또 정부군한테 쥐어 터지니까 쥐어 터지고 또 도망을 쳐요. 스네이크마네요. 예? 스네이크마. 스네이크만. 스네이크 박처럼.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죠. 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각과 각사가 동탁이 이제 구원 요청을 해요. 연합군한테 공격을 당하니까 네. 가는 길에 동탁이 죽어. 네. 그런 다음에 그 동탁을 정권이 이어받은 애한테 관직을 받고 돌아가요. 그렇죠. 이각과 각사한테. 아니 양아치예요. 근데 나중에 또 이각한테 식량 좀 달라고 하는데 이각이 거절을 합니다. 네. 그럼 그 거절한 거에 분노해서 또 공격을 해요. 야, 진짜 벼슬 대단하다. 받고 돌아갔는데 밥 안 주니까 또 때리러 갔어. 근데 와. 심지어는 이 때리러 간 와중에 대패합니다. 이각과 각사한테 네. 신나게 털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삼국지 보면은 이각과 각사의 위치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 그렇죠. 이각과 각사한테 털리는 네, 경우는 잘 없는데. 그쵸. 예.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각과 각사는 동탁군 핵심이에요. 사실 원래라면 그렇죠. 네. 여포를 제외하고는 네. 핵심인데 너무 저평가된 것 같아. 이 연희 때문에. 저는 근데 이각과 각사를 높이 평가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이제 이각과 각사가 이렇게 잘 싸울 수 있었던 거는 가후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그거는 확실히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동탁이 여포한테 주사를 떼고 나서 이것과 각사는 이거 우리 큰일 나 우리가 다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맞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예. 맞아. 근데 이거를 규합한 네, 게 가후예요. 맞아요. 맞아. 예. 가후가 그 두 명을 설득해가지고 대가리로 안 찌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동탁의 병력은 너무 아깝죠. 그 가후 네. 진짜 킹메이커죠. 이제 사실. 가오도 진짜 킹메이커예요. 네. 그 하여간 예, 대패하고 도망을 치는데 또 이제 가다가 친구인 한수를 만나요. 같이 반란군 동지 있어요. 그 친구 만나서 같이 또 이것과 싸우는데 떠져. 떠져서 이제 짜져 있고 거의 뭐 바보네요, 바보. 짜져 있다가 이제 옛날 이제 원소 아들 이제 원상하고 조조랑 네. 싸울 때 조조를 조금 도와준다고 하네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막 은퇴를 해요. 은퇴해서 업으로 가서 이제 벼슬도 받고 이렇게 삽니다. 사실 이제 한에 대한 충정이라고 1g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조조 밑에 들어간 거죠. 조조 나중에는. 밑에 취업 그냥 벼슬 받아서 명예직 받아서 쉬었는데 서울에 한번 나도 살아볼까. 맞아 딱 그거예요. 그런 그- 거죠. 사회이사네요. 그 사회 예, 그렇죠. 그리고 근데 심지어는 그 아들인 마초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에 연루돼서 목이 베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에요. 이 인생 어디에 매력 87을 볼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 이 사람의 능력치는 지력 45, 무력 75,
매력은 70인데 매력을 좀 많이 준 거는 이제 네. 군벌을 그 유지했던 능력 그거를 좀 감안해서 70. 나름 지방 호족이잖아요. 통솔- 지방 호족. 예. 네. 그러니까 세력을 유지한 것 자체가 매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이렇게 기회주의자인 사람은 네. 그 대한민국 기준 매력 99입니다. 아 맞아요. 네. 누구가 연상되네요. 네. 네, 펼서도 그래서- 쓰시고 하신 분 네, 그분 그쵸, 말하는 그쵸. 거죠. 네. 아, 견마지로. 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99지만 제 기준에서는 매력 60. 네. 그리고 저희 무력도 사실 이거 너무 심해요. 95 너무하지 않았어요? 95 너무하죠. 이각과 각사한테 졌으니까 이각 네. 각사보다 낮아야 돼요. 맞아요. 이거- 이과과 각사.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50몇인데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능력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진짜. 상황조의 중성도. 네. 그냥 연희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매력 있으면 그냥 올려주는 것 같아요. 연희에도 이 사람이 뭘 무력적인 부분을 뭐 보여준 게 없죠. 통솔을 근데 했잖아요. 서량 땅을 이 통솔하고. 이 사람이 친척들이 높은 싸움을 이유는 잘해. 하나밖에 없어요. 맞춰 맞춰야 그러니까- 압박이기 맞춰야 때문인데 압박이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정사에 보니까 약간 뭐 키도 크고 뭐 했다고 나오는데 그건 개인적인 무력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도 뭘 아무것도 내용이 없으니까. 어쨌든 군보를 통솔하고 뭐 맞아요. 지휘를 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는 무력을 준 것 같아요. 마등은 자주성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부터 태수는 아니었고 어렸을 때 아니야. 되게 가난했는데 음. 그 이제 혼란을 틈타서 음. 그 이제 그 오랑캐들하고 이쪽 지역 사람들을 규합해서 규합을 세력을 해서. 만든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력이 높아야 이게 되는 거 아니야? 마적대요. 어떻게 보면 마적대. 그렇죠. 오랑캐. 네. 어. 그래서 저는 코어 능력치인 무력 자체를 팍 깎아야 된다. 50대로. 이각과 각사한테 졌으니까 예, 타당합니다. 네, 50대로 깎아야 된다라고 보고 지력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저는 지력도 그렇게 높게 그래요? 안 봤는데. 아니 왜 업에 가서 네. 벼슬을 하냐고. 미션 아니야? 어? 거기서 아니 물려주고 거기서 놀지 왜? 그렇죠. 마초가 좀 있으면 반란하는데 아니, 아니, 그거는 모르- 아니 그걸 아들 어떻게 알아? 아니 아들이 뭐 할지도 몰라 이 사람이? 아들이 뭐 할지 모르죠. 아 그래 아들 튀는구나. 자식 그쵸. 농사는 쉽지 않지. 맞아. 원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네. 자식 농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력은 조금 높아도 된다. 한 60대 정도. 그래서 이 사람 너무 높다. 너무 과대평가다. 좀 4.5점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 사람 진짜 이 무력 수치랑 매력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아까 뭐 제가 잠깐 오해하고 있던 부분, 그 통솔이나 그런 정치적인 부분, 이 지력이라면은 지력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것도 있고 이제 지방 호족으로 자기가 힘을 키웠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력은 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무력하고 매력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매력 포인트가 없죠 이 사람이. 예, 뭘 한 게 없던데 왜 매력이 높은 줄도 모르겠고 거기다가 반역에 뭐 이렇게 충성도가 높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연희 기준으로만 보면 충이 충신이에요. 지상이에요. 아, 예. 예. 그 전 또 정사랑 같이 막 봐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죠. 본 것도 아니고 공부를 했더니 이제 이 사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저는 4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력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세. 제가 얘기하자면은 마등은 네 마초의 아버지입니다. 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인지 활약이 없기 때문인데요. 연희에서나 정사에서나 그나마 연희에서는 무능하지만 정의감 있는 인물로 나오죠. 무능하지만이 포인트죠. 예, 고해의 삼국지 시리즈에서는 이제 통솔, 무력이 이상하리만큼 높게 나오는데 추측해 보면 이제 굳이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은 이제 그가 국경지대 부군 출신에다가 오랑캐의 후예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 산악지대를 자유로이 누비는 이제 기병은 그 자체로 위협적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는 그 지역 군벌로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병력이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그거를 게임에서는 군주의 무력이나 통솔 같은 걸로 좀 반영됐을 수 예, 있다. 높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다행스럽게 최근 그 뒤에 나온 삼국지에는 마등이 어느 하나 이제 90 넘는 건 없어요. 80대로 다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과대평가이긴 하지만은 특 A급은 아니기 때문에 4점 드리겠습니다. 특 A급 사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95, 97, 뭐 99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래도 너무 사기다 이거. 랭킹 9위라니까. 이렇게 점수를 정해봤고요. 마지막 캐릭터인 하우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우돈 고깃집에서 현감을 얻은 예, 하우연입니다. 아 이거 그 편집할까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 같아요. 아, 심지어는 하우돈 하우연 두 명 해도 되냐고 물어봤어. 무슨 세트 메뉴도 아니고 진짜 감튀에 콜라 뭐 이런 건가. 감튀에 콜라라뇨. 예.
하우연은 용맹함이 특기인 장수로 조조를 따라 거병 후 수많은 전장을 누벼온 네. 역전의 맹장입니다. 네, 그렇죠. 역전이긴 하죠. 그런데 이런 하우연이 왜 거품이냐? 그가 이룬 성과에 비해 역사 속에서는 과분한 지위를 받았고 게임 속에서는 과분한 능력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삼국지 연의에서도 버프를 받았어요. 보통 유비군을 제외하면 너프 받는 게 정상인데 조조군임에도 불구하고 활의 명수라는 설정이 추가가 됩니다. 아 맞아요. 예, 연의 내용도 참 웃긴 게 이 활의 명수가 이제 전장에서의 활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동작 때 완성을 축하하는 조조군 활쏘기 대회에서 그러니까 약간 무협지 같은 컨셉이 잘 아니, 쏘았다고 나와요.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만발한 전부 거죠. 다 만발 쌓았으면 사격의 명수지. 그럼 거의 뭐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없게도 진삼국 무쌍 시리즈에서는 황충과 더불어 활패. 명사수로 나오죠. 예, 일반적으로 조조군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를 꼽으라면은 장료, 장압, 서왕을 들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세 명은 나중에 나중 역사서의 명장 리스트에도 올라가요. 네. 네. 하우연은 위 셋에 비하면 여러모로 한 수 아래지만은 직위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조조의 친인척이기 친인척. 때문이죠. 높죠. 네. 능력에 따라 사람을 잘 쓴다고 알려진 용인술의 대가 조조도 핏줄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지역들을 맡긴 사람들 보면 다 친인척들입니다. 네. 조조 같은 경우. 예, 그래도 이제 하우연은 제하우 조씨들 중에서는 나름의 인재였겠죠. 마치 최씨 집안의 브레인이 장시호이듯 와, 이거 학원 같은 거 있어요, 진짜? 궁금하다. 하우연은 그 유비군과 싸웠던 한중 공방전에서 총사령관으로 부대를 지휘하다가 적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적의 총사령관을 잡은 것이지만 유비는 하우연보다 그의 부하인 장압을 훨씬 더 경계하고 있었고 맞아요. 하우연을 잡은 뒤에 응당 우두머리를 잡아야지 이자를 잡아 무엇하겠는가 하는 굴욕적인 말을 남깁니다. 고해의 게임 삼국지를 보면은 무력이 무려 90이 넘어요. 네. 다 90 넘습니다. 예. 맞아요. 90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울대죠. 예. 그렇죠. 정사에서도 연희에서도 제대로 싸우는 장면도 안 나오고 네. 나와봤자 털리기만 하는데 왜 90이 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지력 매력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되게 그 단순 무식 이런 캐릭터인데 지력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삼국지 연의에서 조조군은 악의 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수들이 디버프를 받은 상태라서 90이 넘는 수치는 세력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맞아요. 예, 장료, 장압, 사왕도 비슷해요 수치가. 맞아요. 예, 장암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지력도 지나치게 높은데 백지 장군이라고 불리던 걸 떠올려 보면은 득보 모사급 능력치인 60은 너무 네. 과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정도면 시골에서 면장 이상 하는 지력이거든요. 연장 확 낮아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방 향리 뭐 이런 네. 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정도 몰라 높은 자리 있었으니까 또 실무 능력이 영 없진 않았을 수. 근데 이거는 친인척 버프를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높은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 사람은. 맞아요. 맞아요. 진짜. 실제로 그 지위에 비해서 큰 전투를 벌인 적이 거의 없고요. 항상 보면은 아주 작은 그 밀란들을 진압하는 역할을 자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래도 가장 큰 전쟁에 참여했던 게 한중 정벌이었는데 여기서 잡혀서 죽죠. 그 뭔가 아니 총사령관이 왜 잡혀 무슨 샤야 자기가? 샤인가? 뭐 잡힐 수도 있는데 말이 빨간색일 수도 있어. 더 굴욕적인 거는 이제 여기서 잡혀서 그렇게 굴욕을 당하고 죽고 나서 어쨌든 장압이 그 뒤에 총사령관으로. 총사령관으로 추대를 받아가지고 그 사태를 마무리할 유비군 오히려 막아내요. 열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장압이 굉장한 디버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장압은 무력이 충분히 높아져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삼국지 게임에서 보면 되게 군주는 굴인데 장수들이 센 나라가 있어. 근데 실수로 군주를 먼저 잡아서 목을 쳐버리니까 엄청 네. 잘하는 잘하는 애가 군주가 된 이런 격인 거지. 네. 괜히 잡은 거지.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줬어야 됐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이 힘만 좋은 병광세 느낌이고 그다음에 하우 씨와 조조의 혈연 관계를 생각해 볼 때는 역시 친인척 특혜에 가깝죠. 맞아요,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대평가도 근데 무력이 막 95 이상의 그런 아주
뛰어난 능력치가 아니니까 실제로 게임에서 사용해 보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 좀 감안해서 함부로 일기토를 못 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는 좀 아슬아슬하다. 잡혀가고 네. 저 가지고 잡혀가고 잡혀가면은 또 이런 쓸모없는 놈을 왜 잡았냐고. 참수 근데 또 우리가 막상 데려왔으면 쓸만해. 그렇죠. 쓸만해요. 네. 왜냐하면은 일기토가 보통 5대5로 하는데 관우 장비 좋은을 5명씩 데리고 다닐 수 없거든요. 맞아.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의 약한 곳을 이제 확실하게 조지는. 그러니까는 관우나 장비가 허저나 뭐 장료 이런 사람하고 싸운다면은 이 사람은 적의 모사와 일기토를 한다거나 서서와 일기토를 한다거나. 그건 양민학살이잖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과대평가는 심하지만 그래도 90이라는 능력치는 양심은 좀 있다. 그죠. 3.5점. 네, 그래서 3.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나왔던 캐릭터 중에 이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계속 왜요? 다 이해가 안 가고 있어 지금. 이 사람. 다 이해는 안 가죠. 다 이해는 안 가는데 얘가 제일 심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누가 봐도 친인척 데려다가 꽂아놓은 애인데 그 다른 애들은 뭔가 뭐 아까 서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갈량이랑 같이 공부를 했다는 그런 과거라도 있다거나 아니면 마든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지방 호족으로 세력을 불렸다거나 뭐 아까 조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 그냥 친인척 꽂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친인척을 꽂아놓긴 맞는데 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서량 쪽, 그러니까 한중 위쪽 부분하고 한중 근처를 정벌한 건 맞아요. 아니 문제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이제 꽂아져 있으면 밑에 장수들이 붙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한 것들이 있는데 얘는 자기 힘으로 한 거는 나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조조가 참 용인술이 좋은 게 하우연 밑에 장압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장압이 다 털어주면 얘가 마무리를 했거든. 그 장압은 보면은 이제 별동대를 활용을 진짜 잘하거든요. 맞아. 뭐 3천, 5천의 기병을 가지고 뭐 이런 걸 하니까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대방이 장압을 굉장히 껄끄러워요. 피곤해. 그러고 보면 힘들어요, 진짜. 원소가 정말 멍청한 게 이 장압도 원래는 원소 그쵸, 부하. 원소 부하잖아요. 원소의 부하였거든요. 심지어는 알량 문추 이거 허접들 이거 머리만 나쁘고 싸움만 잘하는 애들이 윗장군 상장군 뭐 이런 거고 얘는 그 밑에 있는 애 부하였어. 한참 밑이었죠. 고람 부하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왔거든. 네. 예. 조자룡도 원소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순욱도 거기. 그러니까 있었고. 사람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죠 원소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에 딱 네임밸류만 그쵸. 좋아하고 네. 딱 그런 사람. 그 명문가잖아요. 그 대왕 나가도 기자 하나 뭐 거의 그 정도 마인드를 할 수 있겠죠.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아무튼 전 그래서 이 하우연이 저는 제일 과대평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4.5점 주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작은 전투들은 꽤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인물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게 제하우 조씨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시대에. 그 사돈의 8종까지 합치면은 그렇죠. 그 수많은 제하우 조씨들 중에서 그나마 쓸만했으니까. 하우돈, 하우연, 조인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이죠. 예. 조인은 꽤 뛰어났던 것 같아요. 조인은 진짜 잘했던 것 조인은 실적도 충분하죠. 진짜 친인척 중에 전공이 많아요. 조인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닭도롱 장수, 닥치고 돌격. 이 싸움을 못했던 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힘 쓰는 거 자체는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걸로 봐서 저는 지력을 굉장히 과대 포장됐다고 봤고 지력 35, 무력 지력 35. 얘 하는 거 보면 거의 여포는 사실 얘보다 똑똑해. 네. 내가 봤을 때 여포는 너무 지력이 낮아요 지금. 17이에요? 뭐죠? 여포가 얼마죠? 23인가? 네. 뭐 그 정도예요. 진짜 낮아요. 그 무력 85, 매력도 55 줬습니다. 그래서 과대 포장도 4점 드렸습니다. 여포는 지력이 좀 낮. 그러니까 그 게임상 지력이 너무 낮긴 너무 하죠. 낮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군벌들 사이에서 나름 줄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원소나 뭐 유비 뭐 이런 거 좀 화해시키려고 뭐 작전도 쓰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뒤로 가면서 여러 능력치가 가지 하긴 해요. 능력치를 세분화시킨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세분화했는데도 여포가 아직도 낮거든요. 사실 많이 낮거든요. 너무 낮아요. 여포가 야전 사령관으로 되게 뛰어난 장군인데 근데 이제 게임상에서 지력이 너무 낮으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아니 왜 그렇게 그 설득을 되게 쉽게 당해가지고 그리고 계략도 진짜 잘 당해요. 뭐불 싸지르면 싸지르는 족족 다 맞고 진짜 무슨 더미 같아. 이거 약간 이 능력치를 그렇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뭐죠? 그 건담
이번에 나왔던 거 V 지제네레이션. 지제네레이션처럼 함정에 태우면 능력치가 바뀌잖아요. 거기에 맞는 걸로 보완된다. 네. 근데 요즘은 좀 그래요. 그래서 부장으로 넣으면 부장 능력치가 서브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전시에는 능력치가 바뀌어갖고 이제 전시에 활용한 머리는 좀 좋은 막 이런 그러니까 캐릭터들. 여포를 우리 편으로 데려와도 돈 주고 그래가지고 충성도 100을 만들어도 불안해요. 내보내면은 이놈이 언제 배신해가지고 우리를 다시 칠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뭐 배신의 아이콘이. 특히 전장에서 배신하면 답도 없어 이거. 그러니까. 맞죠. 근데 싸움은 또 엄청 잘하니까. 싸움 잘하니까 병사를 많이 줘. 얘한테는. 양날의 칼 뭐 이런 거 있어지.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점수 다 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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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표. 네. 순위 발표해 주시죠. 누가 제일 사기를 잘 쳤나? 세계 제일 못 친 사람은 뭐 네. 그 역시 뭐. 돌아온 당하. 네, 이번 컨텐츠는 저한테 너무 힘든 거였습니다. 맞아요. 네, 이해합니다. 네. 네. 예, 조은이 9점으로 가장 그래도 제대로 평가된 캐릭터다. 네. 예, 그 다음이 그렇죠. 세 명 다 박빙이었어요. 아 그래요? 고만고만합니다. 왜냐하면 네. 압도적으로 뭐 좋거나 나쁘고 네. 이런 게 좀 없어서 다들 좀 잘 네. 쳐가지고 그죠 사기를. 하우연이 네. 12점으로 3등이고요. 아. 그 다음에 서서랑 마등이 12.5점으로 동률입니다. 공동 공동 1등 일등 처음이에요. 공동 일등 처음이네요. 승부를 가려볼까요? 네. 여기서? 그럴까요? 잠깐. 네, 시간이 서서 네. 마등. 네. 둘 다 이렇게 두 명의 특징은 어쨌든 연희에서 활약이 크게 없었다는 네, 점. 존재감이 없는 이게 네. 너무 좋다. 네 맞아요. 네. 저는 서서를 좀 더 높게 줬어요. 4.5점 네. 줬기 때문에 저는 서서 함 줍니다. 네. 저도 서서 쪽에 서서가 더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전 마등이 자기 세력을 불린 거는 조금 높게 칠 수 저도 있어요.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좋든 싫든 세력을 만들어서 네. 유지한 건 능력이거든요. 네. 서서는 그런 적도 없잖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서가 더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그럼 서서로 1등 야.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서님. 서서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서서는 서서는 이거 학벌 버프야 이거. 그렇죠. 학원 잘 나와야 돼. 네. 약간 지력캐들이 보면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실존 인물들이 지력캐로 나오는. 야너 어느 대학 나왔냐? 뭐. 그러니까 나 어디 나왔어 막 이러면서. 어디서 듣보잡이 뭐. 수경 선생 몰라 너네들. 요즘은 그 학교 나와도 지금 군사하고 있지. 네, 저희가 삼국지 컨텐츠 처음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좀 가볍게 한번 네. 다뤄봤어요, 그렇죠? 점점 더 깊게 다룰 겁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근데 하면 공부하면서 조금 재밌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정사랑 연희랑 비교해서 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좀 웃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흥미가 좀 생겼어요. 그런 솔직히. 재미는 좀 있죠. 네. 찾아보면. 그리고 저는 항상 보면 이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소설적 재능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포장을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연희를 먼저 읽고 나서 나중에 정사를 보면서 뭐가 뒤틀려 있는지 찾는 건 좀 재밌을 것 같았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소감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가장 저평가 인물은 안 합니까 우리? 시간이 없죠 그거. 네, 시간이 그거는 없어요. 좀 힘들고 네. 다음에 또 주제로 해요. 그거. 다음 주제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다음 예. 주는 아니고 임마. 아니고요. 마음대로 좀 좋아하시고. 나 좀 제대로 읽어보고 하고 싶어 나도. 가장 저평가된 인물을 네, 다음에 가지고, 언젠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확실히 기대한 만큼 전 재밌었어요. 준비하는 과정도 재밌었고 다음에 또 다른 참신한 주제가 있으면 다시 꼭 네. 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삼국지 콘텐츠는 할 거는 진짜 믹스할 게 무궁무진해요. 네, 엄청 네, 많긴 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강점은 전 따로 공부를 안 해도 진짜 예. 탁탁 그러네. 아니 저기 꾸봉님하고 수북님 그쵸. 뭐 라싸님도 마찬가지고 세 분 얘기하는데 나 이렇게 세 분이 대본 안 보고 막 얘기하는 거는 많이 못 그쵸. 봤어. 네. 다들 어느 정도 공부해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수북님 수준은 진짜 탁 치면 억하는 수준이에요, 진짜. 바로 치면 억하는 게 왜 나와? 아니 약간 이거 진짜 반사신경 같은 거니까 바로 나온다는 거죠. 얘가 조금 좀 재미웃겼어요. 탁 치면 억하고 그래서- 나온다고. 그래서 재밌게 저도 했었고 삼국지 콘텐츠도 좋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깊게 파봐도 굉장히 재밌을 재밌을 것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나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까 능력치 연예인 능력치 막 얘기했었는데 그거 한번 방송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밌을 것 실존 같아요. 인물 능력치. 그거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나중에 막 이메일로 그러는 거 아니 아니에요? 뭐 실존 인물 아니더라도 샤 아즈나불 지령 무력 매력 막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민족 반역자 같은 애들 능치를 매겼는데 네. 그 종친회 이런 데서 혹시나 듣고 연락이 오는 사자 거야. 명예훼손으로. 그쵸. 아니 실존하지 말고
말자고. 아, 실존 인물 말고 아, 예, 그것도 예. 괜찮네요. 샤 아즈나블 같은 걸로 하면 되겠네. 네. 근데 아무로 레이 뭐 이런 거. 네. 아무로레이. 재밌겠네요. 무려 99. 아무로 레이가 무려 99예요? 100은 넣지 말자. 아 그러게. 아 100은 안 되죠. 샤는 매력이 높아야죠 샤는. 무력은 제 생각에 97, 6. 97 그래. 네. 97 7 정도 괜찮다. 괜찮다. 매력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매력은 99. 네. 특수 능력 뭐 삼국지계 건담계 조조잖아. 사실. 특수 능력도 좀 달아주고. 어. 아 이거 재밌다야. 특수능력 재밌겠다. 특수 능력이 뭐 아니 이거 산소 결핍 이런 거 해가지고 산소 그건 결핍, 약점이잖아. 특수 능력이 아니야 그거. 다중인격 막 이런 거. 질환인데 왜 그래? 가끔씩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렇죠. 돌출 행동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건 스킬 어. 그 특수 능력으로 다 할 수 어. 있겠다. 네. 아니, 상대방이 예측을 못하니까 어. 그러면. 아니면 양웰리 능력치 뭐 이런 것도. 운영전도 이런 네. 류의 얘기 많았었던 것 같아 그쵸, 옛날에 그쵸. 인터넷 아, 통신 맞아. 시절에. 네. 재밌겠다. 이렇게 방송 주제가 또 하나 나왔네요. 하나 벌써 나왔네. 네. 네, 오늘 방송 참 좀 저희 알차네요. 따로 뒷회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저희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죠. 네. 근해 구속. 네, 아우. 네, 그날도 파티. 네, 좋습니다. 좋죠. 그리고 이제 사실 엑스맨 그 능력치 관련해서 방송할 때 저는 사실 매그니토 하면서 가장 현실에서 뭘 하고 싶으냐 할 때 사실은 세월호가 철로 돼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매그니토 같은 능력이 있으면은 저는 세월호를 끌어올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예,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다행이고 3년이나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미수자 가족들이 자기 가족들을 찾아서 갈 수 있었으면은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죠? 네. 아, 있겠죠. 네. 있어야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네. 지금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너무 너무 나라가 사실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래도 시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네. 그래도 이 얘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점점 제 이민 욕구가 줄어드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꾸봉님 이민 욕구가 0으로 떨어지는 날이 올 때까지 그때 꾸봉님이 집을 사겠죠. 꾸봉님이 집 사면은 진짜 좋은 사회가 좋은 사회가 좋은 된 세상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좋은 세상을 바라는 저희 4명이 모여서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음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